화학결합의 특성 연구. 노벨상 나와라 뚝딱 시간입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화학자는 누구일까요? 과학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답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폴링과 화학결합에 관련된 노벨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학에서 원자 이론이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학문적 목표가 생깁니다. 화학결합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원자들이 분자와 같은 큰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모였을 때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결합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보어가 원자 이론을 소개한 이후로 화학결합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설명이 가능했죠. 대표적인 결합 형태, 이 결합 형태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적으로 전하를 띤 원자, 이온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이온 결합 외에도 화학 결합에는 다른 결합들도 많습니다. 공유 결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화학자 길버트 루이스가 한때 화학적 결합이라고 일컬은 이것은 원자들이 분자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할 때 주로 만들어집니다. 루이스는 1916년에 공유 결합은 두 개의 이웃하는 원자들이 전자들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11년 후에 하이틀러와 런던은 이 결합 상태에 대해 양자 역학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유 결합의 정확한 수학적 처리는 단지 한 전자가 두 원자에 결합될 때, 그리고 이것이 원자 핵 바깥의 여분의 전자들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경우에만 가능했죠. 두 전자를 포함하는 수소 분자에 대해서는 처리 방법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더욱 복잡한 경우에는 수학적 어려움이 크게 증가합니다. 라이너스 폴링은 처리 방법 개발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자들이 그의 연구 결과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폴링은 패서디나에 있는 칼텍의 실험실과 그 밖의 다른 여러 곳에서 실험적으로 결정된 수많은 구조들에 자신의 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폴링은 이론적인 처리 방법을 더욱 발전시키는 결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폴링은 1930년대 후반에 엑선을 가지고 아미노산과 다이펩타이드, 즉 단백질 토막으로 불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상당히 단순한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폴링은 단백질 내에 있는 기본적인 단위의 가능한 구조를 추론하였고, 여기서 알파나선이라 부르는 구조 하나가 여러 단백질에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폴링은 단백질 구조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방법은 이어지는 후속 연구에 매우 도움이 되었죠. 물질의 특성은 원자들이 결합하는 힘과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의 성질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물질의 물리적 특성, 예를 들면 경도와 녹는 점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화학 반응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이는 화학적 특성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어떤 원자나 원자 집단이 분자에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분자가 주어진 조건에서 반응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반응은 어떤 결합을 깨뜨리고 또 다른 결합을 생성하므로 결과는 결합들의 상대적인 세기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폴링은 많은 세월 화학결합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화학결합의 본질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20세기 화학 분야 최고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폴링은 화학결합에 대한 공로로 195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또한 폴링은 사회 참여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954년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자 아인슈타인과 더불어 핵무기 반대 운동에 나섭니다. 이러한 핵무기 실험 등에 의한 낙진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우려했던 그는 1957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핵실험 중단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약 50개국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추가적인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는 1962년 당시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있던 백악관 앞에서 핵실험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인해 1963년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체결됩니다. 그는 이런 사회 참여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의지를 굽히지 않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에도 힘을 보탭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이는 과학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자의 사회 책임에도 관심을 가진 그는 실로 20세기 최고의 화학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지금까지 노벨상 나와라 뚝딱이었습니다.